지난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직후에 진행됐던 그 여당의 의원총회 분위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의총장 한동훈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던 친한계 일부 인사들이 사실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주장한 게 한 대표의 리더십에 결정적인 치명상이었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한동훈 대표는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를 조목조목 주장했던 담화 이후에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깨고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주장을 했었고요.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이어 김상욱, 조경태, 진종호 의원 등 이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을 택하는 여당 이탈표가 20표가 넘을 거란 전망까지 나왔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뚜껑을 열어보니까 찬성을 택한 이탈표는 12표였고요. 기권과 무효표는 11표였습니다. 당내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20명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결국 탄핵 찬성 입장을 강조했던 한동훈 대표가 당 장악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턱걸이로 가결된 후에 이 국민의힘 내부는 본격화됐는데요. 이 비한계와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와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은요, SNS를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유영하 의원은요, SNS에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겨냥해서 쥐새끼라는 거친 표현을 썼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커 말씀하신 대로 표결 직후 열린 의총은요, 그야말로 살벌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 대표가 이 찬성을 추동한 탓에 탄핵안이 가결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이 표결 전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이 친한계인 고동진, 진종호 의원이 실제로는 탄핵 반대표로 던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 대표에 대한 성토는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선출직 청년직 최고위원이었죠.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본인이 탄핵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말했다는 기사는 명백한 거짓이다, 이러면서 부인했습니다. 네, 이후 이 의총장에선 한동훈 대표를 직접 데려오라, 이런 이제 주문까지 쏟아졌다고 하는데, 이런 실랑이 과정에서 이 친한계인 당대표 비서실장이 박정아 의원은요, 이 대표 이 비서실장직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한동훈 대표를 찾아가서 의총 이 참여를 요청을 하면서 한 대표가 이제 의총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이후에 한 대표와 의원들 사이에 거친 설전 더 이어졌습니다. 한 대표가 내가 계엄을 했느냐, 탄핵안 투표를 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라, 이런 고성까지 잇따랐다고 합니다. 이어 한 대표는 의총 참석 9분 만에 자리를 떴는데, 이 한 대표 퇴장 직후 친한계로 꼽혔던 선출직 최고위원이죠,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이후 역시 친한계로 꼽혔던 진종호 최고위원, 그리고 친윤계인 김민전, 이뇨환, 김재원 최고위원이 연달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면서 이 사실상 한동훈 체제가 붕괴됐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게 당초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처음에 당선이 됐을 경우에 됐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결국 친윤계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앞세워가지고 일종의 원내 쿠데타로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데 그 위에 나온 거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천출직 최고위원 친한계죠, 장동혁 최고위원한테 사퇴를 만료해가지고 일단 한동훈 체제의 붕괴는 막았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또 상황이 역전이 돼서 네.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에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 그다음에 진종호 최고위원이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친윤계인 선출직 나머지 3명이 거기 합세를 하니까 단번에 지금 체제가 붕괴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윤계는 그렇다 치고 친한계로 분류되는 2명의 최고위원이 이렇게 거의 뭐 앞장서다시피 해가지고서 사퇴를 하게 된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이뇨한 최고위원에게 적극적으로 좀 남아달라, 그렇죠. 이런 요청을 했고, 뭐 김재원 최고위원도 본인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있었고요. 나름대로 이제 한동훈 체제가 유지되는 듯했다가 실제로 이제 탄핵이 어떤 가결이 되면서 친윤계가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아마 좀 뭐라고 할까요, 질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전에 전해주신 그 당시 의총장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고, 이제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아마 내부에서 즉각적인 어떤 이 좀 분위기 동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동혁 최고는 원래 본인은
사실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그런 입장이 사실은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좀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아마 그날 어총장 분위기에 휩쓸려가면서 결국 사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줄이 사퇴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보면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에 좀 의아스러운 게 당시에 이 계엄 자체가 불법이고 위헌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일단 하야를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탄핵 심판에 적극 응해서 법적인 어떤 다툼을 벌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러면 이 탄핵을 소추하는 것이 국민의 전체의 어떤 뜻인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볼 때는 탄핵 여론이 꽤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 어떤 뜻을 받들다고 하는 국민의힘이 그럼 누구의 뜻을 받드는지 그 부분을 이런 저희가 문제가 또 아마 이따가, 논란이 네. 될 겁니다. 네네. 김 변호사님, 이 부분도 저는 궁금합니다. 이제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당초에 이제 그 뭐 탄핵 당론에 대해서 탄핵 부결 당론에 대해서 자신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20명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서 탄핵 표결이 이뤄질 경우에 이탈표가 적어도 한 210표 정도는 가결표가 나와서 결국 이탈표가 그 수준은 될 것이다. 최소한 그러니까 20표 가까운 표는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표를 해보니까 이탈표로 지금 추정이 되는 게 12표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친한계 일부 의원들조차도 본인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대표의 당 장악력, 물론 친윤계에 대한 장악력은 그렇다 치고 친한계, 자신의 측근 의원들로 분류되는 의원들한테조차도 결국은 제대로 장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결국 한 대표가 뭔가 정치력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그 말씀 일부는 일리가 있어요. 네네. 저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저도 204석이라고 결과가 발표됐을 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의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냐면 너무 당내 세력이 없는 거고 또 친윤이 완전 장악을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뭔가 전국당이 아니에요. 실질을 보면 영남당이거든요. 네. 영남당이 어떤 보수라치 연로층의 강성 지지층이 워낙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반대표를 찬성표를 던지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자기 살 길 간 겁니다. 당내 분위기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고 또 여기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인이라는 게 사실 이제 소위신 있고 의리 있고 양심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자기의 이제 미래 정치를 너무 바라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와 같이 갔을 때 자기에게 오는 손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전에 친한계 이런 것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았다 이렇게 봐요. 근데 네. 역시 그거 자체도 이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비판을 한동훈 대표가 수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